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 데 서보십시오. 바른 데 서세요. 예. 근데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올해 첫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만남치고는 꽤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특히 김성태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군기를 단단히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 데 서보십시오. 바른 데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요.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따로 서십시오. 근데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세 분이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차장, 예. 어제 첫 이제 국회와 청와대의 만남이었는데 왜 저렇게 험악했던 겁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음 원내대표 되자마자 처음 문제를 얘기를 한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특사를 갔을 때 네. 거기에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를 크게 제기를 했었죠. 그렇죠. 당시만 해도 임종석 실장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서로 앞으로 이제 국익관의 중요한 일들을 야당과 협의하겠다. 그래서 야당과 어떤 국정 운영의 파트너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사이좋게 헤어졌습니다. 그게 올해 1월 달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처음 이제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어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임종석 실장을 발언 때 나와라 네. 세워서 굉장히 크게 꾸짖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김성태 위원장의 가장 이제 그렇게 꾸짖은 이유의 핵심은 뭐였냐면 청와대에 이제 야당이 많은 이제 그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료가 성실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하.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거기서 좀 웃음을 보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하.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내심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정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만을 표적해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어제 이제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엮여 있어서 아마 야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한 수사라는 거는 어떤 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지가 떨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야당만 표적 수사하냐 이런 이제 문제제가 있었고 사실 임종석 실장 답변도 맞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미 기소가 된 건 다 전 정부에 기소가 된 거다. 우리 정부에 기소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서로 이제 예민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성태 위원장이 임종석 실장 현 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실장을 상대로 굉장히 군기 잡게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야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비리 이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회가 공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제 강원랜드 그 취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보좌관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는 권성동 위원장한테 물러나라.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은 아무래도 검찰을 관할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가 그냥 오랫동안 공전했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은 좀 되긴 했지만 권성동 위원장,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등등 한국당 의원들 상대로 굉장히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임종석 실장은 미스터 한박 웃음을 잘 지어서 미스터 한박이란 별명을 갖기도 하는데 국회만 가면은 임종석 실장은 얼굴이 하얘지고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그런데 이번 국회 출석 전에는 아마 나도 이번에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굉장히 다잡았던 것 같아요.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었군요. 네, 보통 아까 화면에서도 좀 보셨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표정이 읽힐 수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인생 50계명 이런 것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임종석 실장이 자신에게 가슴에 와 닿는 것 이것을 추려서 한 10가지 정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 마라. 그리고 이 말 저 말 전하지 마라. 사생결단하지 마라. 오기 부리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회 가서 오기 부리지 말고 좀 감정을 다스려보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과거에 임 실장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꾹꾹 눌러 참았던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김성태 위원장의 임 실장을 위한 이 호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청와대를 향한 저격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제 우연히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가봤습니다. 온통 이 평창 올림픽 그 응원 메시지로만 가득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권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진도 과거 주사파 전력의 그런 소통 방식인지 국정 운영의 구체적 국민적 알거리를 아예 공시하는 철의 장막식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 주사파식 소통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특히나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이 주사파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치에서 상대를 적으로 보지 말고 반대파로 봐야 어떤 타협이 되고 정치가 이루어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여든 야든 똑같이 명심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김성태 그 운영위원장이 2016년에 그 최순실 청문회 때 그때도 위원장 맡아서 그때 뭐 MC 성태 별명도 없고 그때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인기와 되게 호응을 얻었었죠. 그랬었죠. 그랬는데 지금 원내대표 되고 나서 오늘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네. 변했는데 이 주사파식 소통 방식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주사파식 소통 방식이라는 게 어떤 소통 방식을 말하는 건지 네. 그냥 하나의 그러한 식의 어떤 주사파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펴는 거 이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확하게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 전대협 출신들이 다수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네. 임종석 실장의 과거 전력 이런 건 등등을 빗대서 그냥 주사파식 소통 방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뭉뚱그려서 공격하는 것은 네. 지금 저런 모습을 볼 때 이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될 하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운영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이 행동치고는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지만 주사파식이다. 이게 사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안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세를 하는 거죠. 안보라는 프레임 속에서 지금 이제 뭐 북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남북 대화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냥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냥 이제 그런 안보적 위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공세를 펴는 건데. 사실은 뭐 얘기했지만 주사파식이라는 게 뭔지 잘 알 수 없고 그리고 아직 지금 현재 주사파라기보다는 어쨌든 과거 운동포 출신들이 청와대에 많이 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완전 북한을 동경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한참 얘기했지만 김영철 어떻게 보면 그 천안함 폭침의 핵심 인물이 다시 또 남한에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또 저런 프레임들이 또 중요하게 선거 국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아마 계산이 그런 있군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